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지기 9강이고요. 스마트 녹색 도시하고 기후변화 등 미세먼지 저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이 우려먹는다. 그죠? 5문제 지금 계속 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정말 많이 우려먹는다. 라고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뭐, 그 전에는 제가 하나씩 지금 빼고 있죠. 그죠? 뭐, 생태도시 그 사례에 관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문제를 하나하나씩 빼가면서 이제 기후변화, 미세먼지 저감 다 같은 어떤 스마트 녹색 도시라든지 뭐 이런 스마트 도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이거를 마지막에 10강쯤 돼서 이 답지를 써는 과정들을 제가 쓸 건데 이제 그런 답을 쓰기 전에 우리가 물론 이제 나중 되면 계속 그런 문제들이 유사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어떤 그 환경의 어떤 대기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앞에 물론 이제 다시 뭐 법으로 막 앞에 계속 자료 뒤지기는 좀 뭐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또 그는 법 쪽에 또 문제들을 보면은 또 계획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또 그때 한번 또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는 기후변화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이런 발효하는 과정들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앞에 법규에도 지금 여러 문제가 있죠. 그죠? 1일째, 2일째, 3일째 하면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계획론 쪽으로 들어와 있느냐, 그 다음에 법규에 조금 더 가까운 문제냐, 이런 것이 좀 차이는 좀 있죠. 근데 이것도 뭐 계획론 같은 느낌도 들면서 실제로 또 이렇게 법규하고도 가까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수도권 대기 오염하고 관계였더라고 제가 저번 주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잠깐 이제 앞에 법적인 문제를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1일째 보니까 그린 인프라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린 인프라의 어떠한 개념이라든지 가치, 그죠? 장점, 그리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원칙은 뭔가라는 어떤 문제도 또 나왔더랬습니다. 자, 우리 앞에 스마트 도시 하면서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 그 다음에 ICT, 그 다음에 BICT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죠? 다 같은 어떤 내용들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설계 기준에 그러니까 그린 인프라에서 물 저류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나와 있긴 있어요. 또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쓸 것이냐 뭐 그런 내용이지만 전체 큰 맥락으로 보면은 어쨌든 거기에서 맥락들이 다 불거져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항상 이야기지만 저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단어들이 왜 나왔는가를 제가 자꾸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문제들을 한 덩어리로 보고 풀기가 더 쉬워지죠. 한 문제 자체를 지금 풀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제가 이걸 또 조금 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결국 이제 풀기는 푸는데 항상 뭐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뭔가 기본 전제를 좀 깔죠. 정말 우리가 10문제, 20문제 정도를 다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앞에 거를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 하나 푸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앞에 많은 이론을 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특징, 환경의 특징이라는 내용들을 좀 할 건데요. 이거는 자환에서 주로 많이 또 다루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연환경기술사의 시험이 당시에는 조경기술사의 생태학 분야였더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생태학 쪽이
좀 떨어져 나갔죠. 그죠? 문화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동양 조경에서 문화재 기술자의 어떠한 동양 파트 쪽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각각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만큼 어찌 보면은 더 깊이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공부는 다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실제로 자기 실력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나온 자연환경 기술사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한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르면 또 안 되죠. 물론 이제 이게 답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성격도 알아야만이 나중에 이런 부분까지 다 답을 잘 포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환경의 어떤 특징을 한번 잠깐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게 내가 블로그에는 사실은 다 실어놨어요. 단어로 짧게 의미를 다 실었는데 지금 좀 책이 좀 늦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환경이 어떤 5가지 특질이 있는데 여러분도 다 들었음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인의 다양성이란 게 있죠. 사람들의 이제 인간의 어떠한 소비 패턴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달하는 과정. 그죠? 뭐 환경의 그 대기 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소비 패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요인의 다양성이죠. 그죠? 자, 요인의 다양성으로 해서 자, 영향도 당연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의 어떤 광역성이라고 그러죠. 영향이 아주 한 부분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가 오늘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이곳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바다로 건너간다든지 그죠? 오늘 뭐 플라스틱 내가 빨대를 사용했는데 그게 어느 날 이름을 적어보면 나오겠죠. 어느 날 어디 바다에서 거북이가 먹었다든지 그래서 영양의 광역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차성이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시차적으로 시간이 흘러야 어떤 영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시차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게 또 그냥 시차만 되면 좋은데 요인에 우리가 하나 지금 뭘 버렸는데 이게 내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려서 그 영향이 크게 번지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영양에 어떠한 상승이 생겼다는 거죠. 상승 효과라는 거죠. 이런 것 보고. 정말해서 여러 가지 요인, 아까처럼 플러스 돼서 여러 가지 시간이 흘러서 생겼는데 그게 상승으로 확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어떤 곳에서 정말 눈덩어리처럼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영양의 어떠한 환경 영양의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환경의 탄력성과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탄력성과 비가역성. 정말해서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우리가 하천 수질에서도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것은 환경 용량, 그죠? 환경 수용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용력이라는 것이 뭐 조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이란 환경 수용,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뭐 바다든 하천이든 뭐 토양이든 자기가 자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가 자정을 할 수 있고 병균을 죽일 수 있고 어떤 오염의 정도를 다 정화를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어떤 능력만큼 정말서 환경 수용력이라고 그러죠. 환경 수용력만큼 넘어서면은 비가역성이라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천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비가역성 때문에 생태 보존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력성과 비가역성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이런 특징, 5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어떤 학문에 의해서 이거는 뭐 우리가 적용해서 나온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런 환경의 특징을 가지고 사실 논합니다. 그래서 뭐 생태적 발자국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론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전론자, 개발론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단어들. 그래서 뭐 개발론자도 너무 우리가 그 이 개발론자라는 것이 막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개발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존을 하는 가운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생태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 논자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의 어떠한 특징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오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계속 우리가 요인의 어떤 다양성 때문에 지금도 어디선가 시차성으로 인해서 상승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산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서 실제 이제부터 이제 기후 변화 대응하기 전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온실 효과라는 정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을 썸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직격탄이 아무래도 산업 활동,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산업활동에서 써놓은 어떠한 연료가 사실은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는 거죠. 0. 몇 프로밖에 차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다 어디서 그럼 소비를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소비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생활하는 에너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진짜 에어컨, 지금도 에어컨 털려 있습니다만은 에어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라든지, 뭐 생활 소비 쓰레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진짜 생산하는 데서 쓰는 게 아니고 소비하는 데서 사용되는, 물론 이제 또 생활을 그렇게 해야만이 생산도 가능하겠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생활 에너지에서 소비 에너지에서 더 많이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소비라는 것도 생활에서, 가전에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도로에서 사용하는 거,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어떤 생활적으로 소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비 중에서도 또 제일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에서 사실 제일 소비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서 어떤 에너지의 어떠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소비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그래요.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우리가 온난화 어떤 문제로 하면서 그런 이게 데이터를 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온실 효과 이야기하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제 티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지구 온난화 하면서 기후가 이런 문제로 기후가 변하더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 물질 하면서 우리가 그 7개인가 8개인가 있었죠. 그죠? 자, 그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스트잇으로 무조건 해야 되죠. 저도 지금 뭐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시험 치기 전에 바로 전에 그 스티커만 딱 떼서 외워야 되는 부분들 라는 것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보면은 대기 수질, 뭐 하천,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질 중에서도 하천과 해양의 어떠한 내용, 그 다음에 산림에 관한 어떠한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국가 환경 종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책이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녹색 친환경 뭐 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색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발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또 경관법 하면서 우리가 또 과거에 이제 생물 다양성 뭐
뭐라고 그러죠? 생물 다양성 보호라든지 하기 위해서 뭐 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존법 중에서 뭐 한반도 3대 뭐 이렇게 그 보존을 하자라든지 생태 자연도, 녹지 자연도 하면서 행위 규제, 자연공원의 어떤 행위 규제라는 것,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행위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내용들이 세부화됐죠. 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도시에 이제 지금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기 환경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크게 잡았습니다. 그죠? 대기 환경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손댄 게요. 저때 한번 뭐 유튜브 강의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더랬어요. 교통 정책이었어요. 교통 정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실제 우리가 그 도시의 어떤 온난화라든지 우리가 열섬 효과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열섬 효과가 도시에 유달리 생기잖아요. 열섬과 냉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도시에 어떤 유별나게 생기는 어떤 과정이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제일 어디가 문제였을까 보니까는 교통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통 문제. 하고 물론 이제 건축물에 어떠한 빡빡한 어떤 건축물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자연 바람이 못 들어오고 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바람길 이런 문제도 있지만 바람길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사실 건물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손댄 것이 사실은 교통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신호등 문제라든지 차라든지 차선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에 우리가 녹지대를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로 전부 다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기 환경에 우리가 이 문제를 삼고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미세먼지까지 우리가 대기 환경으로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미세먼지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될까? 그리고 미세먼지가 생기는 과정, 물론 이제 미세먼지 전에는 산성비 문제가 됐더랬어요. 결국은 온실 효과와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떠한 온난화 문제는 맨 처음에는 산성비 문제로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오존층 파괴 문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산성비 문제로 막 생겼더랬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미세먼지였습니다. 제가 어차피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잠깐 TV를 보는데 과거에는 친환경 건축물 인정제 할 때 TV의 선전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창호 선정이었어요. 정말해서 문을 탁 닫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게 친환경 인정제 할 때 사실 외기후 온도 변화에 우리가 소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우리 밖의 온도 뜨거운 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의 어떤 단열의 어떤 문제로서 저 친환경 인정자 건물에 굉장히 중요시 다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딱 TV를 잠깐 보는 과정에서 어떤 아파트 선전을 하는데 무슨 선전을 하느냐면 조경을 넘어서 자연으로라는 어떤 아파트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참 조경하는 우리보다 정말 앞서게 설명을 하는구나. 우리 조경에서는 그죠? 지금 조경을 넘어서 자연이란 말은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도시 이꼴 뭐라고 하죠? 공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이제 조경기술사 공부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는 계획은 그렇지가 못하죠. 마치 뭔가를 잔뜩 넣어야만이 마치 조경 계획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은 알아요.
저도 설계를 해봤고 시공감리도 하고 시공회사도 있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왜 하는지는 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패턴이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전을 탁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좋은 어떤 이미지는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건축 아파트 하는 사람이 저렇게 먼저 선전을 한다는 것이 조금 우리 적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변해야 되는데 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먼저 저렇게 변한다는 게 너무 조금 언짢긴 언짢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요즘 선전은 또 뭐가 하죠? 미세먼지 그게 하는 지금 미세먼지 걸러주는 집집마다 집진기 있잖아요. 그런 선전이 한참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과거에는 단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금은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들이 어디 갔어요?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들이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 행위 규제 이런 거는 다 다음 어떤 법규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어차피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해서 우리가 이 온난화는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미세먼지와 산성비 생기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라는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